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는 일은 적다. 하지만 돈을 빌려줬다가 친구를 잃기는 쉽다. 돈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하루는 작은 일생이다. 아침에 잠이 깨서 일어나는 것이 탄생이요. 상쾌한 아침은 짧은 청년기를 맞는 것과 같다. 그러다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후회란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하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하면 추워진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좌절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만의 역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인생을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길로 들어선다. 패배로 인한 고통을 자발적으로 겪어보라. 그러면서 인품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마치 커다란 모자이크와 같아서 가까이에 있으면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멀리 떨어져 봐야 한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이 지구상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진정한 희망이란 바로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신감을 잃지 말라.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세계는 비참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비참하고 공허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공허하다. 행운은 거울 속에 나를 볼 수 있는 만큼 용기 있는 사람을 따른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쓴다. 희망은 마치 독수리의 눈빛과도 같다. 항상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득히 먼 곳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 그러니 욕망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일찍이 우리는 깨어 있었으며 머지않아 또다시 깰 것이다. 인생은 기나긴 꿈으로 가득 찬 밤이며 인간은 그 꿈 속에서 여러 가지 악몽에 시달린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볼 때 우울한 기분에 휩싸인다. 그것은 형체란 실체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현상에 불과했음이 그 시체로부터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은 살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이 의지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타인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할 때 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이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타인의 잘못을 고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무리 나쁜 인격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래 세상에는 저런 존재도 필요하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 물고기에게는 물속이, 새에게는 공중이, 두더지에게는 땅속이 편한 것처럼 자기에게 적합한 분위기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누구나 공기에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헤라클레스처럼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보석 세공을 하거나 학문 연구를 한다면 그는 타고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불행하다. 인간은 다른 사람처럼 되고자 할 때 잠재력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은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회성을 가진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태생적 결함을 벗어날 수 있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화와 힘은 매우 커진다. 인간은 홀로 있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약간의 근심, 고통, 고난은 항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바닥짐을 실지 않는 배는 안전하지 못하여 곧장 갈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보다 앞서 있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불행의 길을 걷는다. 선량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불행한 상황에서도 만족을 느끼지만 욕심 많고 어리석은 사람은 수많은 재물을 소유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